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새내기들을 위한 슬기로운 도서관 생활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도서관 이용 방법을 소개해드릴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 도서관 사서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공간, 그리고 자료,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공간 부분입니다. 성인규정 도서관은 지금 계신 옴니버스 파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성희회관이라는 건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성희회관 건물의 9층, 10층, 11층에 도서관이 위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층과 11층은 자료실의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교양도서와 전공도서, 연속간행물, 서가들이 있습니다. 이 10층과 11층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공휴일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층에는 24시간 365 연중무휴 개관하는 열람실 공간이 있어서 공부만을 하는 학생분들은 9층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자료와 공부를 같이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0층과 11층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층을 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9층 같은 경우에는 열람실 공간이기 때문에 출입구는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학생증을 스캔하거나 학번을 입력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선배님들도 마찬가지로 학번을 입력하고 들어오시는 걸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시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좌측에 보시게 되면 휴게실 공간이 있게 되는데 이곳에는 취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드셔도 되시고 음식을 드셔도 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드셔주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나머지 큰 공간들은 4개의 열람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취식은 금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사석화, 그래서 내 자리를 임의로 점유하는 거는 좀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이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때는 그 자리를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층은 집중 공간과 협업 공간으로 크게 구분돼서 운영을 25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구에, 그래서 열람실 출입구에 가시게 되면 안내문이 붙어져 있을 거고요. 이 안내문 사항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134 열람실은 집중 공간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열람실은 협업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4 열람실에서는 조용히 공부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 타이핑을 하지 않는 그렇게 좀 집중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열람실 같은 경우는 키보드 타이핑을 허용하는 이렇게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내 목적에 맞춰서 공간을 구분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9층에는 또 다른 공간들이 있는데 스터디룸이 2군데가 있습니다. 스터디룸은 그룹 토의를 이용하신다거나 그룹으로 같이 학업을 하실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도서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고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비어 있을 때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이열람실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곤할 때 또는 허리가 좀 아플 때 일어서서 공부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책상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신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을 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출력물이 필요하실 때는 앞전에 설명드렸던 휴게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출력을 직접 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9층 같은 열람실은 매일 새벽에 청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1년에 2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쾌적하게 학업을 하실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깔끔하게 이용해 주시는 것을 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10층 공간입니다. 10층 공간은 교양과 전공도서서가 함께 있고요.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는 공간입니다. 역시나 출입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학번을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는 대출 반납 처리가 가능하고 다양한 문의사항들을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궁금한 사항들은 이곳에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서관 입구에는 무인도서 반납함이라는 이 통이 있는데 이 도서 반납함은 도서관 문이 닫혀 있을 때 책을 반납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10층 공간에는 다양한 공간들로 역시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가 공간 이외에 전자정보실이라고 해서 커다란 공간이 한 군데 있을 겁니다. 이곳에는 PC가 비치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PC를 이용하셔도 되시고 또는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빈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충전 전용 좌석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충전 탭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USB-C 타입, A 타입, 220V 어떻게든 충전이 가능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충전선만 잘 갖고 오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충전을 하면서 학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과 스캔할 수 있는 공간은 역시나 10층에도 마련은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복사 카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 출력은 9층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사항들은 각 층마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층의 출력 공간에 가시게 되면 그 안내사항을 보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1층 공간은 연속 간행물 서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간된 페이퍼 저널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이 저널을 이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이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아마 이 11층 공간은 이제 학업을 하신다거나 이 스터디룸 공간이 두 개가 있게 되고, 이 스터디룸에는 대형 모니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를 활용해서 같이 그룹 토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복사실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필요한 컬러 복사나 제보이나 포스터 출력 등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거 복사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좋은 공간들은 아무래도 9층 같은 경우는 3열과 4열,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열람실들이 조금 더 조용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에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높낮이 책상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층과 11층도 비어있는 자리는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10층 같은 경우에는 10층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운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좌석이 경치가 좋고 좀 창가 쪽이 굉장히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성혜관 11층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층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야지만 11층에 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1층 계단에 올라가서 정면으로 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테이블 작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이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룹이나 협업 공부할 때는 스터디룸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스터디룸은 각 층별로 2개씩 이렇게 마련이 돼서 총 6개 공간이 있게 되고요. 층별로 들어가는 시스템들이나 좌석 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실 때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내사항을 보시고 목적에 맞춰서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식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공부와 학업만을 강조하는 공간은 아니고 휴식과 문화 공간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9층에서는 앞전에 설명드린 휴게실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0층과 11층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파들이 구석구석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지쳤을 때 지친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할 때는 적당한 선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도서관이란 공간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이용해 주시기만 하면은 그 선을 잘 지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리의 사석화 이 부분은 반드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잠을 자더라도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자세로 수면을 좀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나간 자리는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만 다시 내가 앉았을 때도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줄로 요약해보게 되면 9층 열람실은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0층, 11층 도서관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한다. 네, 도서관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방문해서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열려져 있는 시간 동안에 그냥 와서 내가 빈자리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할 때 주의할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에티켓만 좀 지켜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또는 이용하는 데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사서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자료 부분입니다. 대부분 학술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들에서 발생되는 연구 노트나 논문, 학술지들의 발표된 자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근거 기반이 마련된 것들이 책이나 데이터베이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까지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지식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 도서인 책부터 이제 보시게 될 거고, 뭐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리뷰 논문이나 근거 중심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책을 이용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들의 자료들은 모두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책의 존재 여부와 책의 대출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 성의규정 도서관이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또는 해당 URL을 입력하셔도 되시고,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이 QR을 스캔해 보시게 되면은 직접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됩니다. 처음에 로그인은 아이디나 학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패스워드는 생년월 앞자리 6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앱 설치는 없습니다. 도서관은 그냥 앞전에 말씀드린 URL로 입력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리사이즈가 되면서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이런 어떤 책 자료들은 대부분 교양과 전공으로 크게 구분하게 되고요. 교양과 전공 내에서도 어떤 실물, 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과 전자 콘텐츠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구분하게 되는데, 먼저 책 자료 형태, 그러니까 종이 형태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자 콘텐츠 순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양과 전공 도서의 실물 페이퍼 책을 검색하실 때는 도서관 상단 메뉴 서치 메뉴 중에서 소장 자료 검색의 기본 검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 자료 기본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책의 제목이나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게 될 텐데, 확인하셔야 될 거는 우선 첫 번째 이 청구 기호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숫자 3자리로 시작되는 이 서가 위치 번호가 책의 위치 번호가 되겠고, 두 번째 소장처가 의학도서관의 단행본서가로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도서 상태가 대출 중인지 대출 가능인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가능인 상태면은 10층 도서관에 있다라는 거기 되기 때문에 대출 가능한 상태를 확인하시고 도서관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숫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숫자 3자리로 대부분 주제 분류를 다 전체적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 숫자 3자리를 확인하신 다음에 서가 벽면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처음에 서가의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가 번호의 레인지를 보시고 그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서가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쭉 책을 찾아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812.3 이미의 달이라는 책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청구 기호를 보고 모든 도서관들이 이렇게 책을 찾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해당 위치에 도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사서들에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도서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숫자 3자리를 똑같이 쓰고는 있지만 그 앞에 Q, S와 W와 같은 알파벳 2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기초의학은 Q, 음상의학은 W로 분류를 하고 있게 되고 있고요. 이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찾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도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알파벳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모든 분류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 도서의 제목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알파벳 기호가 등장하게 되니까 해당 주제 분야가 전공도서로 분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찾으시게 되면은 도서 대출 반납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입구 쪽에 있는 인포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가에 있는 도서를 직접 찾아와서 대출하시면 되겠고, 이 대출 시에는 원래는 학생증이 있으셔야 되는데 학생증이 없으실 경우에는 톡학생증을 제시해 주시게 되면은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톡학생증은 카카오톡에서 더보기에 디지털 카드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톡학생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곳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실 때는 학생증이 없을 때라도 학번을 입력하고 들어오시고 대출은 톡학생증으로 대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증 없이도 도서관의 모든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대출 반납 규정은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소장자료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5건에 14일 동안 대출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14일이 거의 다가왔을 때 연장을 신청하시게 되면은 그 연장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회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달 정도 책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책이 연체됐을 경우에는 1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양 잡지들 중에서는 이제 전자 형태로만 잡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전자잡지는 이 매거진이라는 메뉴에 모아진이라는 걸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매거진 메뉴로 접속을 하시면은 컴퓨터 상이나 태블릿 상에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좀 더 편하게 빠르게 보겠다 하시게 되면은 도서관 매거진 앱이라는 거를 검색하시고 이 모아진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으로 되어 있는 어플을 받아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앱을 받으신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을 선택하시고 아이디 패스워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아이디 패스워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국내와 해외 전자잡지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교양책 같은 경우는 교양 이북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보 이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던 소장 자료 검색할 때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교보 이북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 상에서 하게 되면은 교보 이북 페이지가 바로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보 앱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교보 전자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앱을 선택하시면 되시겠고, 역시나 똑같이 가톨릭대학교 성인규정을 선택하신 뒤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교보 이북으로 제공하는 모든 전자책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전공책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마다 정책이 좀 다르기 때문에 PDF로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고 HTML 형태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이북으로 먼저 접속을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 이북 내에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런 안내사항들이 있게끔 되어 있고, 이북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면은 관련된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자저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전자저널의 학술지명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일반적인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이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도서관 홈페이지 서치 메뉴에 이저널 검색 방법에 이용 안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저널 이용 안내 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학술지명으로 저널을 찾는 방식이나 또는 펀메드나 구글에서 논문 제목으로 검색하시고 논문을 보는 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생리학, 간호, 보건학 관련된 저널들을 거의 2만 종 가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저널들은 다 도서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역시나 도서관 홈페이지에 서치 메뉴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학업의 초반에는 국내 논문들을 많이 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리스나 DBPR을 통해서 아마 국내 문헌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취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게 되면은 모든 전자자료들을 이용이 가능하시고, 실물책을 대출하실 거면은 도서 대출은 5건에 14일, 연체 시에는 연체료가 있다. 그리고 앞전에 설명드렸던 실물책 이용 방법이나 전자 형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용 안내를 봐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사서한테 직접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다거나 전공책인데 너무 비싸서 직접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메뉴에 자료 구입 신청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분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거의 100% 구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무협지, 만화, 동화책 이렇게 대학 도서관의 정책에 맞지 않는 도서들 외에는 대부분 다 구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책, 보고 싶었던 책들을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역곡에 있는 성심규정과 해화동에 있는 성심규정 이렇게 세 개의 규정이 같이 책을 순환해서 볼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도서관 홈페이지의 서치 메뉴의 교정통합 검색을 이용하시면 되겠는데, 교정통합 검색에서 책을 검색했을 때 중앙도서관 또는 신학도서관이라고 소장처가 나타나게 됐을 때 가장 우측에 있는 이 화살표가 순환하는 버튼, 그래서 서큘레이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타교정 대출 신청이 완료되게끔 되어 있고,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여기 있는 성의규정 도서관에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스터디룸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스터디룸 예약 시에는 항상 이렇게 안내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안내사항들을 보시면 되겠고, 한 명당 1시간씩 예약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3명일 경우에는 3시간까지도 예약이 가시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비어있고 예약자가 없을 때는 마음껏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들은 유튜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성의규정 도서관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채널이 2개가 나오게 될 텐데요. 공식 채널과 아카이브 채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카이브 채널은 진행된 교육들을 다시 볼 수 있고, 공식 채널은 도서관 소식이나 교양 학술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소식은 인스타그램에도 안내되어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가톨릭대학교 성의규정 도서관이라는 계정으로 찾아보시게 되면은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렇게 이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궁금한 거나 건의할 사항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럴 때는 도서관의 시설이든 자료 또는 서비스 개선 사항
또는 불만사항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채널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항목으로 문의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할지라면 그냥 일단 내 문의사항을 다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갈무리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도서관에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 대면 문의도 가능하시고 도서 홈페이지 Q&A 게시판도 가능합니다. 또 구층 열람실에 가보시게 되면 벽면에 상시 건의를 하실 수 있게끔 오프라인 형태로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메모지를 통해서 붙여놓으시게 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상으로 질문하시고 QR코드 스캔이 가능하게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앞전 설명드렸던 채널로 DM을 보내셔도 되시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시고요. 도서관에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건데 이때 설문조사에다가 의견을 주셔도 되시고 유과대학 간담회나 학사지원팀에 직접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는 문의사항들은 모두 익명 처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건의를 하거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때 내 이름이 밝혀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는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불러 처리해 버릴 거고요. 그 부분들은 그냥 의과대학의 의견입니다 라는 걸로 그냥 다 통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마음껏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와 이용된 부분들 또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도저히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시게 되면 도서관에 질문 주십시오. 원래 사서들은 어떠한 질문을 최대한 답을 찾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직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의사항들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처들은 도서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서들은 바빠도 여러분들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료, 서비스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해온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사서들이 물론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을 해놓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을 때 그거에 더 발돋움해서 더 한층 스텝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많은 의견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고객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뭐 필요하신 것들, 뭐 사이즈, 색상 이런 것들 내가 옷 쇼핑할 때 하듯이 사서한테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담 없이. 자, 그럼 도서관은 왜 도대체 써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과제라는 늪에 점점 빠지게 될 거고 의대생들의 1학기 공부량의 책이라고 뭐 이렇게 인터넷 나와 있는데 엄청난 양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AI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과 AI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 중에 대학생에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서관을 활용한 학습이 더욱더 올바르다라고 AI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학습의 정확성과 깊이를 보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근거 수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할루시네이션이나 페이크 정보가 없이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책자료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책자료로 교과서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교과서라는 이곳으로 확립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내가 좀 더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곁들이는 보조적인 도구로 쓰시면 굉장히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신뢰성 높은 정보들은 도서관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러 카페를 갈 수도 있고 카공족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서관에서 스터디 윗미 이런 유튜브 채널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집중형의 공부들은 도서관에서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 좋은 근거들, 교양적인 것, 전공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이 도서관의 서재로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에 비치된 모든 책들이 다 여러분들의 것,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셔서 유발 하라리도 만나시고 마이클 샌델도 만나시고 한강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 교양적인 것이나 전공적인 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좋은 의료인이 되셨을 때 다양한 딜레마에 빠질 텐데 거기에 아주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의료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도서관 좌석 자체가 예약제냐고 물어보신 경우도 있는데 그냥 비어있는 자리만 다 누구나 앉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예약할 수 있는 공간은 스터디룸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면은 이제 국시를 준비하는 4학년이 되게 되면 지정석을 저희가 배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정석이 배정이 되면 9층 열람실의 일부 공간만 지정석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안내 사항이 다 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안내된 자리만 좀 비켜주시고 네, 비어있는 자리를 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 대출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도서관 오셔서 대출하게끔 실무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 형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할 때 학생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학번으로 출입, 톡 학생증으로 대출 가능하고요. 시험 기간에 자리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열람석은 굉장히 자리가 여유롭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 노트북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는 9층은 2열람실에서 키보드 타이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0층, 11층에서는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타이핑하셔도 괜찮습니다. 책은 내가 희망도서를 신청하시게 되면 국내도서는 최대 2주, 해외도서는 최대 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게 실물 책들이 오는 것과 저희 작업하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도서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서관을 많이들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 의과대학에 있는 동안에도 활용하시겠지만, 이곳에서 이제 의료인이 되고 의사가 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아마 평생 이 도서관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상 늘 이용하시고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